안녕하세요. 저는 악마 같았던 입양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엄마로서 믿었지만 잔인하게 배신당했던 김덕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친딸과 나중에 저와 새로운 인생을 함께하게 된 최 이장님의 도움으로 그 지옥에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이 시작된 건지, 또 어떻게 지옥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석 오빠가 호주에서 사업 실패했대요. 뭐라고? 오빠 친구가 연락했는데 거액의 빚더미에 앉았다고 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오빠가 갑자기 한국에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재산을 노릴지도 몰라요. 아니야, 영희야. 민석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야. 어머니, 20년이나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덕순 할머니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다. 5살 때부터 키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희의 경고는 불행히도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석과 수진이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 어때요? 드라이브? 네, 강원도 쪽에 공기 좋은 곳이 있어요. 요양하기 좋은 곳이래요. 요양?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소동가 나쁘잖아요. 맑은 공기 마시면 몸에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래, 좋지. 덕순 할머니는 순순히 따라 나섰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강원도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과 강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차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됐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몇 집만 있는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민석아, 여기가 요양원이냐? 덕순 할머니는 당황했다. 어머니, 요양원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자연 속에서 건강 회복하시라고요. 민석이 차에서 내렸다. 잠깐, 민석아. 여긴 집도 몇 채 없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여기 이장님이 잘 놀아주실 거예요. 그때 60대 중후반의 남자가 다가왔다. 마을 이장인 최영수였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민석이 최 이장과 귓속말로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돈다발이 최 이장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 여기서 잠시 요양하세요.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좋을 거예요. 그럼 언제 집에 가니? 금방 모시러 오겠습니다. 한 달 정도만 계세요. 수진이 덕순 할머니의 가방에서 핸드폰과 신분증을 꺼냈다. 어머니, 이런 산골에서는 핸드폰도 안 터지고 필요 없어.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왜 신분증까지? 분실하면 큰일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모든 연락수단이 차단된 것이다. 그럼 저희는 이만. 잠깐, 민석아. 덕순 할머니가 급히 불렀지만 민석과 수진은 이미 차에 타고 있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올게요.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가 사라졌다. 덕순 할머니는 홀로 서 있었다. 주변은 온통 산과 나무뿐이었다. 여사님, 들어오세요. 최 이장이 집으로 안내했다. 집은 낡고 작았지만 나름대로 깔끔했다. 이장님, 제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한 달 정도 계시면서 요양하시라고 하더군요. 생활비도 주고 가셨어요. 최 이장은 미안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덕순 할머니는 방 바닥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효도 계약서의 일부였다. 민석이 떠나기 전에 찢어버리고 간 것이었다. 평생 못 쉬며 효도할 것을. 찢어진 글자들이 덕순 할머니의 가슴을 찢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충청남도 당진의 넓은 들판 위로 해가 떨어지고 있었다. 65세의 김덕순 할머니는 집 앞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10만 평의 광활한 농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 땅 한 평 한 평이 모두 남편 김철수와 함께 40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20년 전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귀에서 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부자 됐네요.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땅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던지 모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구부러져도 포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결혼 10년 차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때 남편 철수가 말했다. 여보, 우리가 낳지 못하면 입양해서 키우면 되지 않겠소.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5살 난 민석이었다. 고아원에서 처음 본 민석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불렀다. 엄마! 아빠! 그 순간 덕순 할머니의 가슴에는 모성애가 넘쳐 흘렀다. 우리 민석이 이제부터 엄마 아빠가 정말 좋은 것만 해줄게. 민석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농사일을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대학을 서울에서 나온 후 호주로 유학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이 없었다. 20년 전 인천공항에서의 작별 인사가 마지막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호주에서 성공해서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왔지만 점점 뜸해졌다. 그리고 5년 전 남편 철수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가슴에 박혀 있었다. 덕순아, 민석이한테 이 땅 다 물려주고 너도 편히 살아라. 하지만 민석이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사업상 급한 일이 있어도 못 갑니다.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그 후 홀로 지낸 5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 넓은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기를 반복했다. 한 달 전 딸 영희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영희는 덕순 할머니가 40세의 늦둥이로 낳은 친딸이었다. 어머니, 민석 오빠가 호주에서 온다고 해요. 부인도 데리고 온대요. 20년 만의 소식에 덕순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 안팎을 청소하고 민석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공항에서 만난 민석이는 40대 중반의 듬직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옆에는 단정하고 우아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 제 아내 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수진의 인사는 완벽했다. 정중하고 다정했다. 집에 도착한 민석은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못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 민석아. 이제 왔으면 됐어. 덕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민석은 정말 진심인 듯했다. 심지어 며느리 수진 앞에서 효도 계약서까지 썼다. 평생 양모를 모시며 효도할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 이런 시골에서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서울 저희 집으로 가세요. 서울에? 거기서 내가 뭘? 어머니 걱정 마세요. 강남에 얻은 아파트 있어요. 어머니만을 위한 방도 따로 준비했고요. 수진이 다정하게 말했다. 일주일 후 덕순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상상을 초월했다. 50평이 넘는 넓은 집에 어머니 전용방까지 있었다. 와, 정말 좋다. 민석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처음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다. 수지는 매일 정성스럽게 한식을 준비해 주었다. 민석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생선조림 등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들을 그대로 재현해냈다. 어머니 입에 맞으세요? 그래, 아주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민석은 퇴근하면 어머니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더 해주세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농사일도 도와주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어느 날 수진이 만든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은 후 얼굴을 찡그렸다. 어머니, 이 국 너무 짜네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전체를 싱크대에 부어버렸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고는 인스턴트 미역국 한 봉지를 뜨거운 물에 풀어주었다.
어머니, 요즘은 이게 더 간편하고 좋아요.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모습을 본 덕순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다. 농사 40년 동안 쌀 한 톨, 김치 한 포기도 소중히 여겼는데 또 다른 날에는 수진이 덕순 할머니가 시장에 간 사이 방을 뒤지고 있었다. 수진아, 뭘 찾니? 아, 어머니. 방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중요한 서류 같은 것들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의 손에는 토지 관련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이런 건 따로 보관하는 게 좋겠어요. 혹시 분실되면 큰일이니까요. 그날 밤부터 중요한 서류들이 하나둘씩 수진의 손에 넘어갔다. 안전하게 보관해드린다는 명목으로 손주들과의 만남도 점차 차단됐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오셨다며 두 아이를 소개해주더니 한 달 후부터는 만나지 못하게 했다. 어머니, 아이들이 요즘 학원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던 수진의 얼굴에서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말투도 점점 건조해졌다. 어머니, 이거 좀 드세요. 수진아, 고마워.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물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라는 표현에서 의무감만 느껴졌다. 사랑이나 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석과 수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빨리 토지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받아야 해. 호주 사업 실패로 빚이 얼마나 많은데. 아저씨 이상조야. 너무 성급하게 하면 의심받아.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10만 평이면 얼마인지 알아? 최소 100억은 되는데.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 완전히 신뢰를 얻은 다음에. 덕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40년간 일궈온 소중한 땅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20년 만에 찾아온 아들이 실은 재산을 노리고 온 것이었다. 그날 밤 덕순 할머니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딸 영희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석 오빠가 호주에서 사업 실패했대요. 뭐라고? 오빠 친구가 연락했는데 거액의 빚더미에 앉았다고 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오빠가 갑자기 한국에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재산을 노릴지도 몰라요. 아니야, 영희야. 민석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야. 어머니, 20년이나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덕순 할머니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다. 5살 때부터 키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희의 경고는 불행히도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석과 수진이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 어때요? 드라이브. 네, 강원도 쪽에 공기 좋은 곳이 있어요. 유행하기 좋은 곳이래요. 요양?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소동가 나쁘잖아요. 맑은 공기 마시면 몸에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래, 좋지. 덕순 할머니는 순순히 따라 나섰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강원도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과 강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차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됐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몇 집만 있는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민석아, 여기가 요양원이냐? 덕순 할머니는 당황했다. 어머니, 요양원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자연 속에서 건강 회복하시라고요. 민석이 차에서 내렸다. 잠깐, 민석아. 여긴 집도 몇 채 없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여기 이장님이 잘 놀아주실 거예요. 그때 60대 중반의 남자가 다가왔다. 마을 이장인 최영수였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최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민석이 최 이장과 귓속말로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돈다발이 최 이장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 여기서 잠시 요양하세요.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좋을 거예요. 그럼 언제 집에 가니? 금방 모시러 오겠습니다. 한 달 정도만 계세요. 수진이 덕순 할머니의 가방에서 핸드폰과 신분증을 꺼냈다. 어머니, 이런 산골에서는 핸드폰도 안 터지고 필요 없어.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왜 신분증까지?
분실하면 큰일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모든 연락 수단이 차단된 것이다. 그럼 저희는 이만. 잠깐 민서가. 덕순 할머니가 급히 불렀지만 민석과 수지는 이미 차에 타고 있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올게요.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가 사라졌다. 덕순 할머니는 홀로 서 있었다. 주변은 온통 산과 나무뿐이었다. 여사님, 들어오세요. 최 이장이 집으로 안내했다. 집은 낡고 작았지만 나름대로 깔끔했다. 이장님, 제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한 달 정도 계시면서 요양하시라고 하더군요. 생활비도 주고 가셨어요. 최 이장은 미안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덕순 할머니는 방 바닥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효도 계약서의 일부였다. 민석이 떠나기 전에 찢어버리고 간 것이었다. 평생 모시며 효도할 것을. 찢어진 글자들이 덕순 할머니의 가슴을 찢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최 이장이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내시려면 일을 좀 하셔야 해요. 일요? 네, 제가 혼자 사는데 농사일이 많아서요.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민석이 매달 생활비를 주기로 했지만 첫 달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다. 최 이장도 속은 것이었다. 알겠어요, 이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극한의 생존이 시작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산나물을 캐러 산에 올라가야 했다. 도라지, 더덕, 고사리. 예전에는 사서 먹던 것들을 이제 직접 캐야 했다. 손은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됐다. 할머니, 이 나물은 독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최 이장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낮에는 바치를 도왔다. 감자 캐기, 배추 심기, 풀 뽑기. 65세의 나이에 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아야 했다. 하루 3끼 중 1끼만 먹을 수 있었다. 최 이장도 혼자 사는 처지라 넉넉하지 않았다. 여사님, 죄송해요. 형편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이장님. 저도 패 끼치고 있는데. 하지만 최 이장은 자신의 밥을 나눠주려 했다. 여사님, 드세요. 아니에요, 이장님도 드셔야죠. 저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최 이장은 69세였지만 자신을 젊다고 했다. 덕순 할머니보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밤에는 호롱불 아래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장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아내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자식도 없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럼요.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여사님 오시고 나서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최 이장은 아내를 잃은 상처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제 아내도 여사님처럼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두 노인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의지하기 시작했다. 60일이 흘렀다. 덕순 할머니는 이제 산골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 새벽에 일어나 산나물을 캐고 낮에는 바치를 하고 저녁에는 최 이장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독초와 약초도 구별 못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산나물은 다 알게 됐다. 어느 날 저녁 두 노인은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있었다. 이장님, 제가 당진에서 농사지은 이야기 들으실래요? 그럼요. 여사님, 저도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배울 게 많겠어요. 덕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했던 40년의 농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황무지를 개간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였다. 밤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과거를 나누는 시간이 두 노인에게는 소중한 위안이 되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여사님 10만 평을 혼자서 일구다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였으니까요. 남편분도 훌륭한 분이셨겠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농사를 더 사랑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 이장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그의 부부 이야기도 덕순 할머니와 닮아 있었다.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아내가 농사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알았거든요. 그래요?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고 여사님과 비슷했습니다. 최 이장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여사님 오시고 나서는 덜 외로워요. 두 노인은 점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상처받은 마음끼리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영희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민석에게 연락해봐도 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강원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셔. 오빠, 어디 요양원이에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영희야, 어머니가 조용히 쉬시고 싶어 하셔. 나중에 괜찮아지시면 알려줄게. 영희는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민석이 이미 본인 의사로 요양차 시골에 모셨다고 신고해둔 상태였다. 이상해. 어머니가 전화 한 통 안 주시고. 그러실 분이 아닌데. 평소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하던 어머니가 2달째 연락이 없었다. 어머니가 그럴 분이 아닌데.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영희는 혼자서 강원도 산간 마을을 하나씩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요양원, 양로원 등 모두 전화해봤지만 김덕순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포기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까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산골마을에서는 덕순 할머니와 최 이장의 정이 점점 깊어져 갔다.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들이 늘어났다. 이장님, 제가 나물 반찬 좀 더 만들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사님. 혼자 살 때는 이런 맛있는 반찬 먹기 힘들었는데 이장님이 산나물 캐는 거 도와주시니까요. 덕순 할머니는 최 이장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다. 최 이장도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산나물을 특별히 찾아다 주었다. 여사님, 이 나물은 몸에 특히 좋아요. 고마워요, 이장님. 어느 날 최 이장이 비밀스럽게 말했다. 여사님, 마을회관에 전화기가 하나 있어요. 정말요? 네, 가끔 밤에 몰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 이장은 덕순 할머니를 위해 외부 연락을 도와주려 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민석이가 알면. 여사님 따님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최 이장은 덕순 할머니를 마을회관으로 데려갔다. 오래된 전화기 한 대가 있었다. 여사님, 빨리 전화하세요. 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영희야, 나야, 엄마야.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왜 이상해요? 영희야, 들어봐. 엄마가 지금.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사님 누가 와요? 빨리 나가야 돼요. 최 이장이 급하게 말했다. 영희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급히 밖으로 나왔다. 영희는 그 짧은 통화로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니 목소리가 다급했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 후로 영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섰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작은 마을들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마을에서는 덕순 할머니와 최 이장이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됐다. 2달간 함께 지내며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다. 이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장님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여사님께 더 고마워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알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5년간 저는 10년이었어요. 두 노인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나이 들어서 만난 따뜻한 인연이었다. 어느 날 밤 최 이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여사님, 여기서 계속 지내실 건가요? 글쎄요. 민석이가 언제 데리러 올지.
여사님, 솔직히 말해서 그 아들분이 다시 올 것 같지 않아요. 덕순 할머니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믿을 만한 가족분에게 연락하세요, 따님에게. 최 이장은 덕순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날 밤 덕순 할머니는 결심했다. 영희한테 꼭 연락해야겠어.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적이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최 이장이 급히 달려왔다. 여사님, 따님이 찾으러 오신대요. 영희가요? 네, 어제 마을 곳곳을 돌면서 수소문했다고 해요. 오늘 새벽에 올 거래요. 영희가 마침내 산골마을을 발견한 것이다. 정말이에요? 네, 빨리 준비하세요. 몰래 나가야 해요. 최 이장은 이미 탈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새벽 4시 산골마을은 고요했다. 덕순 할머니는 가방을 싸며 지난 60일을 돌이켜봤다. 고생스러웠지만 최 이장과 함께한 시간들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2달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이 소중했다. 여사님, 서두르세요. 최 이장이 조용히 말했다. 이장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하람 사는 맛을 느꼈어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쉬워했다.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 여사님, 행복하게 사세요. 이장님도 몸 조심하세요.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던 영희의 차가 보였다. 어머니, 영희야. 모녀는 눈물로 제외했다. 2개월 만이었지만 덕순 할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영희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석 오빠가 요양원에 모셨다고 했는데. 영희야, 얘기가 길다. 일단 서울로 가자. 차에 타기 전 덕순 할머니는 최 이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장님, 혹시 서울로 오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여사님도 건강하세요. 최 이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과 이 산골마을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둘 다 알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민석 오빠가 어머니를 실종신고까지 해놨어요. 뭐라고? 게다가 상속인 자격으로 당진 땅을 팔려고 해요. 덕순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 배은망덕한 놈이. 어머니,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영희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은 상태였다. 위조된 상속 서류, 허위 실종 신고, 유기 증거 등 모든 걸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날은 마침 민석과 수진이 부동산 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다. 10만 평의 토지를 120억에 매각하는 계약이었다.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업체 사장이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잠깐, 덕순 할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민석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민석이 더듬거렸다. 그래, 네 어미가 맞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언제 돌아오셨어요? 연락을 해주시지. 연락, 핸드폰을 빼앗아간 놈이 무슨 연락?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실종신고를 한 상태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또한 노인 유기죄에도 해당됩니다. 부동산 업체 사장이 당황해서 말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실종신고가 되어 있는 분이 왜? 사기입니다. 계약 무효입니다. 덕순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위조된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 허위 실종신고, 유기 증거. 다 있다. 민석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요양시켜드리려고. 요양, 강원도 산골에서 산나물 캐고 밭을 시킨 게 요양이냐? 수진도 변명하려 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어떻게 내 재산에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덕순 할머니의 일갈이 회의실을 잠시 정적에 빠뜨렸다.
40년간 피땀 흘려 일군 땅을 5살 때부터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민석과 수지는 사기죄와 노인유기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덕순 할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제 내게는 아들이 없다. 3개월 후 재판에서 민석은 징역 3년, 수지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덕순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되찾았다. 어머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영희가 물었다. 당진에 내려가서 살 거야. 혼자서요? 덕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혼자가 아니야. 일주일 후 덕순 할머니는 당원도 산골마을을 다시 찾았다. 이장님, 여사님, 여긴 어떻게 웬일이세요? 최 이장이 깜짝 놀랐다. 이장님, 저와 함께 당진에 가실래요? 당진에요. 네,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서 함께 운영해요. 최 이장의 눈이 커졌다. 여사님, 정말이세요? 정말이에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6개월 후 당진에는 산골알레네라는 작은 산나물 전문 식당이 문을 열었다. 덕순 할머니와 최 이장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여사님,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영수 씨 덕분이에요. 두 노인은 1년 후 조촐한 혼례를 올렸다. 나이 들어서 만난 진정한 사랑이었다. 여사님 아니, 우리 덕순이. 영수 씨 고마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해주셔서. 식당에는 40년간 덕순 할머니 땅에서 농사지었던 소작농들이 자주 찾아왔다.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할매, 이번에 수확한 배추로 김치 담궈서 가져올게요. 할매가 키워준 민석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놈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영수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쳤다. 할매, 진짜 가족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소작농 김 씨가 말했다. 맞아요. 40년 동안 할매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 받았어요. 할매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들은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이었다. 어느 날 저녁 덕순 할머니와 영수 할아버지는 식당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수 씨, 혈연보다 진심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덕순이 돈보다 정이 더 중요하고요. 이 나이에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덕순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민석이 일로 상처받았지만 덕분에 영수 씨를 만났으니까 다행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노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 영희도 가끔 찾아와서 새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영희야. 이런 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 새아버지도 어머니를 정말 아껴요. 2년 후 민석이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덕순 할머니는 관심도 없었다. 이미 그는 가족이 아니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수 씨, 우리 진짜 행복하죠? 그럼요. 덕순이. 혈연보다 진심이, 돈보다 정이 더 소중하다는 걸 덕순 씨가 가르쳐 주셨어요. 두 노인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혈연보다 진심이, 돈보다 정이 더 소중하다는 깨달음과 함께 제 이야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양아들의 배신 속에서도 진정한 인간관계와 늦은 사랑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끝났네요. 오늘 내용은 재밌었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